자, 이제 챕터 3은 여러분들이 레이어에 관련한 이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어, 뭔가 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PSD 파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나머지 파일들은 또 뭐 클리핑 마스크라던가 여러 가지 또 레이어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두 개 파일을 뭐 준비해 준 것들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3-1 열어서 근데 우리가 이미 실습하면서 레이어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서 저번에 제가 어떤 학생 지목해가지고 이 스마트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이거를 일반적인 레이어로 레이어 레스터화 눌러주세요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레이어 모양이 보면은 일반 레이어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제를 가지고 이 안에다가 바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 레이어 자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엔터 눌러주면은 스마트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 자체가 좀 달라요. 이제 크기에 대해서 아까는 컸는데 지금 이 안에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를 크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대신에 또 몇 가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레이어를 풀어줘야 돼요. 뭐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가 어떤 기능이 지금 안 되는 뭐 필터 적용이 안 되거나 어떤 것들이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이 스마트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레이어 레스터화라는 걸 눌러주면은 레이어가 이제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지금 들국화가 안 보이는 이유는 이 레이어가 그룹 레이어보다 지금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더 위로 올려주고 싶으면 상단으로 올려서 해주면 되고요. 레이어 복제는 언제든지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사해서 응용해 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있는 것도 우리가 이미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해줬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레이어라는 게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 레이어에서는 레이어 카피해서 레이어 뭐 크기 줄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레이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 파일은 지금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레이어가 되게 이렇게 좁게 돼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넓혀서 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위에 있는 팔레트를 안 본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닫아도 돼요. 중요한 거는 레이어 팔레트를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제 줌 화면 보면서 화면도 작고 이래서 보기 불편할 텐데 레이어는 항상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들을 쭉 지금 제일 넓게 보고요. 수시로 이제 뭐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은 이 작업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작업 내역 접어서 보고요. 내가 수시로 보면서 해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예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서브 연꽃님, 메인 연꽃님, 반사 그림자 이거 전부 다 포토샵으로 합성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나는 요거 세 개를 그룹으로 좀 묶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하단 부분에 이제 링크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링크라는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두 개 이상 활성화가 선택이 되어야지만 링크가 활성화가 돼요. 제가 이 세 개의 파일을 선택을 먼저 해주고 하단 부분에 레이어를 연결 눌러서 묶어줄게요. 그러면 나는 다른 데 클릭을 해도 하나만 선택해줘도 세 개가 묶어서 같이 이동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지금 보니까 큰 연잎이 지금 4개 파일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폴더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들어주면은 그룹 1이라고 해서 또 이 그룹 1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거를 큰 연잎이라고, 아이고, 큰 연잎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연잎은 내가 관리를 따로 해주기 위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이 폴더에다가.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폴더째로 관리가 돼요. 이런 작업은 프로젝트 이제 그 뭐 디자이너 그룹, 뭐 프로그래밍 그룹, 기획 그룹,
뭐 이제 관리를 할 때 서로 이제 작업한 파일을 주고받을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리를 좀 해주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따로 뭐 기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나는 이제 이거 자체를 내가 체크를 해준다 해서 뭐 이제 뭐 작업 지시서 같은 데에 뭐 3-2번 PSD 파일을 열어봤을 때 초록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큰 연잎 안에는 뭐가 있고요. 뭐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면 이 컬러에 대한 구분은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은 이 컬러 넣어줄 수 있는 거는 기능이 아니고 이 파일 자체의 폴더 관리에서의 이제 기능이에요. 그러면 또 이 작은 연잎들은 또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또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룹처럼 또 넣어서 접어줄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색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이어가 되게 많을 때 내가 별도로 관리를 해줄 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좀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죠. 자, 뭐, 그거는 이제 관리에 대한 거니까 저건 넘어가고요. 저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뭐 저렇게 좀 레이어가 많을 때는 레이어 관리를 좀 해주면 정리가 좀 되겠죠. 자, 아까 복사했던 기능이 컨트롤 J 눌러가지고 컨트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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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누르면은 꽃잎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러면 제가 클릭해가지고 꽃잎들을 배치를 해볼게요. 요거는 자유롭게 배치를 해주는데 일부분은 이 병에 또 컨트롤 J 이렇게 배치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꽃잎의 가장자리는 삭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로고 매핑한 것처럼 이 흰색이 있기 때문에 병에다가 착 안착되도록 매핑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꽃 레이어들은 선택을 한꺼번에 해주고 선택된 레이어만 병합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병합해주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상단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팝업 메뉴처럼 메뉴를 또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주 쓰는 기능 중에 레이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다 병합하는 거는 Shift Ctrl E를 눌러주고요. 나는 그 레이어 병합이라는 거 눌러주면 선택된 레이어만 Ctrl E 눌렀더니 이 꽃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레이어 눈 가리고요. 백그라운드에 선택을 배경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빠른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배경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꽃 레이어 눈을 키워주면 선택을 꽃 레이어로 해주면 이 가장자리 부분만 삭제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 선택을 배경만 해줬고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선택은 꽃으로 해줬기 때문에 꽃 이외의 나머지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가장자리만 지워지게 되겠죠. 자, 컨트롤 D 눌러서 해지하고요. 자, 지금 꽃병은 곡선인데 꽃 자체가 너무 화이트한 이 색감들이 평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블렌딩 모드 합성 기법으로 합성을 해보는데 특히 이 화이트는 곱하기 멀티플라이라는 기능으로 흰색이 투명하게 합성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흰색은 곱하기 기능으로 합성을 했을 때 매핑이 잘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 실습 꼭 해보고요. 꽃잎의 위치는 저와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이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잘려지는 걸로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다 됐으면 이 파일 저장할게요. 여러분들은 저장을 PSD 파일로 해주고요. 저는 JPG로 미리 해볼게요. 자, 오늘은 5번으로 해주고요.
자, 이 활 닫고 3-4번 꺼내볼게요. 제가 뭐 해줄 거냐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이 사자 문양 밖으로 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할 건데, 무슨, 뭐, 어느 귀족의 문양 뭐, 같기도 하고, 어디 뭐, 왕가의 문양 같기도 한데, 제가 어저께 유튜브보다 뭘 봤냐면은, 그, 헨리 8세, 영국의 그 국왕 중에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어, 여왕이 8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유는 정치적인 뭐 이유도 있지만 워낙 여자를 밝히고 바람둥이인 이 헨리 8세가 여자를 8번 이제 바꿔가면서 뭐 하는 것 중에 뭐 어디 포르투갈인가 어느 나라에 이제 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초상화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초상화를 보고 이제 그때 거의 그때 7번째 왕비였나 6번째 왕비였는데 헨리 8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이 차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한 25인가 뭐 20살 차이 나는 이제 왕비의 사진을 그 초상화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대하면서 만났는데 실물과 그 그림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너무 충격을 먹고 난 도저히 저 여자랑 결혼할 수가 없다. 나 도저히 초상화랑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 너무너무 막 싫어하면서 이제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어, 그 결혼을 뭐 또 다른 어떤 걸로 또 이제 파기해가지고 또 새롭게 또 결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되게 흥미롭게 또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왕비들은 뭐 처형당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는 그래도 끝까지 오랫동안 장수하고 별탈 없이 잘 지냈다고 해요. 근데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뭐 이 나라에 살게 하면서 어떤 재산에 대한 거를 좀 주면서 미안한 뭐 어떤 사죄 표현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그런 영상을 보면서 또 이 문양을 보니까 떠오르긴 하네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문양 뒤로 빛이 새어나게 느낌을 내주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배경하고 이 문양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을 배경만 해주고 반전해서 이 레이어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빠른 선택 도구인데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은 확대를 좀 해주고 다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빼줄게요. Alt 키 누르고 빼주는데 그래도 난 이거 좀 잘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마스크 기능도 있죠. 마스크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화이트냐 블랙이냐 그걸로 칠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어서 내가 또 안 된 부분들은 뭐 확대를 해가지고 아이고 검은색인 부분이 마스크에서는 또 칠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선명한 걸로 해주는 게 좋겠네요. 안 되면 언제든지 흰색으로 칠을 해주면 되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흰색. 그럼 X 눌러가지고 X 누르면 바뀌어져요. 영문일 때 X.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삭제해 줄 수가 있어요. 뭐 대략 이렇게 해볼게요. 다 됐으면 다시 마스크를 벗어나고 그러면 영역을 반전해 줄 건데 영역 반전은 선택해서 반전 눌러주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면은 이 레이어가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레이어가 단독으로 이 문양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이 이미지 뒤로 이런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는 그림자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외부 광선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외부 광선은 자, 구분되어 있는 레이어 위에다가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에 아우터 글로우라고 외부 광선. 자, 외부 광선을 눌렀더니 컬러는 제가 좀 밝은 색으로 해줄 거라서 옐로우 계열에서 좀 밝은 색 선택을 해주고 불투명도는 좀 일단 좀 진하게 해주는데 별로 티가 안 나죠. 그 이유는 이 그림자의 크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외부 광선의 크기를 좀 크게 해줄게요. 그리고 좀 더 진한 옐로우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혼합 모드라고 해서 또 블렌딩 모드 합성이 있는데 이 밝잖아요. 스크린 모드 같은 경우는 블랙이 투명 처리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스크린 모드가 지금 곱하기는 흰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곱하기를 좀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흰색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본으로 스크린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컬러가 블랙이다. 블랙이면 스크린은 또 티가 안 나는 거죠. 블랙일 경우는 곱하기는 블랙은 티가 나지만 네, 그래서 스크린 같은 경우는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줘야지만 티가 나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외부 광선 효과를 넣어서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합성을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저는 4번 저장하고 여러분들은 PSD 파일 저장해서 제가 확인할 때 1월 2일 날 확인할게요. 자, 이 파일은 5-1번으로 해줄게요. 자, 3-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파일이 많이 어둡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미지 조정에서 여기서 이제 색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명도하고 대비의 값을 뭐 밝게 하고 뭐 대비 값을 높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 적용하고 또 다른 거 작업을 해주면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조정 레이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위에 창에 보면은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거는 조정 레이어 자체에서 내가 언제든지 선택해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또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또 어떤 작업을 또 운용해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이 레이어 들어가갖고 수시로 수정해줄 수 있는 게 마치 레이어 마스크로 지우개 한 것처럼 지우개는 한 번 적용하면은 돌리기가 힘들지만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 여기 마스크라는 걸 활용을 해주면은 언제든지 보정이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조명도, 이 조정도 이 조정 레이어라는 거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다시 들어가서 보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과거에 썼기 때문에 이 조정 레이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 조정 레이어에 좀 익숙하게끔 해서 내가 수시로 색감을 보정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보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조정 레이어예요. 자, 3-6-1번 볼게요. 자, 이 파일은요, 레이어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여기서 하늘만 이 배경하고 합성해주고 싶거든요. 자, 제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면, 검은색으로 칠이 된 부분, 검은색으로 막 칠을 해줘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면, 자, 검은색으로 칠이 된 부분 투명 처리가 되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하얀색, X 눌러서 하얀색 바꾸면은 다시 언제든지 불투명이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색감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계속 작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복구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 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자연스러운 블랙과 화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자연스러운 연결, 색의 연결은 그라디언트로 해 줘요.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색상 자체를 연결을 부드럽게 해 주는데 저는 기본적인 블랙과 화이트. 자,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선택해 주고 상단 부분에 클릭을 해 주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옆에 혹시 클래식 그라디언트 요거 못 찾은 사람들은 저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클래식 그라디언트 찾으면 되고 혹시나 뭐 창에 클래식 그라디언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클래식 그라디언트가 나와 있으면 요 이름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면은 컬러를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기본 사항에는 항상 블랙과 화이트가 나와 있거든요. 자, 저는 일단 블랙에서 화이트로 끝나는 걸로 골라 주고요. 확인. 그러면 그라디언트를 저는 여기 지금 보면 속성에 선형 그라디언트로 맨 처음에 해줄 건데 자, 그라디언트는 또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먼저 제가 해 주고 싶은 거는 검은색에서 흰색. 근데 방향을 여기를 보여 주고 여기 불투명하게 할 거라서 방향을 그라디언트 방향을 자,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요렇게 사선으로 제가 45 도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블랙이 들어간 부분은 투명 처리가 돼 가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제가 다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더니 응, 지금 보면은 예, 하늘은 보여지고 그리고 건물에 건물은 남아 있고 하늘 있는 부분, 흰색 있는 부분 남아 있고요. 검은색 부분 투명 처리가 돼 가지고 밑에 레이어가 보여지죠. 여기서는 사실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거는 제가 계속 여러 번 수업을 했지만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레이어 마스크. 그래서 요거는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 저장해서 저는 JPG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PSD 파일로 보여주세요. 제가 왜 JPG로 하냐면 나중에 기말할 때 골라서 이미지 골라서 합성할 거거든요. 중간하고 기말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임의로 지금 JPG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JPG도 해 줘도 좋고 미리 해도 돼요. 그러면 뭐 과제할 때 좀 편하게 합성할 거니까 '나는 기말 중간 과제 편하게 할 거다.'라는 사람들은 저장할 때 JPG도 같이 해 주세요. PSD도 있고 JPG도 있고. PSD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할 때 보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거를 5-2 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런 방법으로 또 합성을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실습이 있거든요. 이 두 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지금 했으니까 레이어 마스크. 실습은 원래 요 챕터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시간 줄 때 하는 건데 이렇게 해 볼게요. 이 건물에 이 자연의 하늘을 합성해 주고 싶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여기 하늘을 남겨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자연스럽게 삭제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씌우고 블랙과 화이트 그라디언트로 제가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형인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제가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내렸더니 위에가 투명했더니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반대로 해서 밑에 이 하늘을 남겨 두고 살짝 자연스럽게 해서 건물은 있고 이렇게 해 주면 되겠네요. 근데 건물은 좀 더 보여줘야 되니까 쪼금 더 위로 올릴까요, 이 화일을? 요렇게 해 줄게요. 근데 또 산은 있어야 되고. 자, 요 정도로 해서 해줄 건데 만약에 내가 부분적으로 좀 '건물 산 좀 더 합성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좀 부분적으로 더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걸로 크게 해서
흰색으로 살짝 지워볼까요? 살짝 지워서 판을 좀 자연스럽게 만든다던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은 건물대로, 그 다음에 또 이 자연은 자연대로 합성을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레이어 마스크만 씌워주면은 언제든지 지우개를 지우지 않아도 블랙과 화이트로 지운 것처럼 아니면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자연스러운 연결은 그라디언트, 블랙과 화이트의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요. 포토샵의 이 레이어 마스크는 진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것도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시트 폴더에 5-3번으로 할게요. JPG가 2번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파일은 저장할 때 확장자가 JPG인데 이름을 또 JPG까지 막 적용시킬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확장자만 JPG 나오면 되니까 뒤에 이런 건 항상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볼까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할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해줄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글자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글자 밖으로 뭔가 테두리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자, 이것도 클리핑 마스크라고 많이 잡지 편집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이제 활용되는 기법이라서 이것도 유용해요. 배워두면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영문 이름을 적어줄게요. 여러분 영문 이름. 근데 이제 두께를 두꺼운 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문 중에서 임팩트라는 폰트가 되게 두께가 두꺼워요. 영문 쓸 때는 무조건 영문 폰트. 제가 여러분들 혹시 타이포그래피 관련한 영상 보신 적 있었어요? 타이포그래피 관련한 영상. 컬러는 보여줬죠? 타이포그래피 영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보여주셨어요. 타이포그래피 영상 보여줬어요? 타이포그래피? 그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고. 컬러? 컬러는 그거는 안 보여줬거든요. 봤어요. 그죠? 타이포그래피는 안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임팩트 폰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I. 임팩트 폰트가 보면 되게 두껍고 얇게 돼 있어서 일부러 내가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크기는 일단 70이 큰 걸로 해서 클릭해서 절대 드래그하지 말고 클릭하세요. 일단 그냥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크기는 글자 썼으면 드래그 해가지고 크기를 좀 더 키울 건데 크기는 뭐 한 150? 엔터? 120? 이동 툴로 항상 글자를 쓴 다음에는 이동 툴로 해주면 돼요. 성까지 했더니 너무 길어서 그냥 저는 이름만 쓸게요. 여러분들도 성 빼고 이름만 써주세요. 그러면 글자를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했던 150으로 해서 글자를 충분히 크게 해줄 거고요. 자, 이거 해주고, 자, 배경을 복사 한번 해볼게요. 배경, 컨트롤 J. 그리고 글자는 맨 위로 올리고, 배경을, 그리고 컨트롤 U 눌러서 배경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컬러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자, 일단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해주려면은 레이어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뭐 배경을 삭제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렇게 글자가 들어갈 부분 위에다가 이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글자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어, 지금 이 안에. 근데 이 구분을 좀 더 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테두리를 넣어볼게요. 하단 부분에 이런 FX라고 레이어 스타일 주는 부분에 획이라고 해서 이 테두리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글자에다 줄게요. 글자. 안에 들어가는 글자 레이어에다가. 그래서 획은 테두리 효과고요. 자, 이 밑에 있는 글자에 넣을게요. 글자 테두리의 두께는 5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뭐 바깥에 해도 되고 가운데 해도 되고 가운데 할게요. 위치는 가운데. 그리고 테두리의 컬러는 화이트로 해서 배경하고 구분이 되도록 바깥으로 할까? 바깥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효과 하나 더 넣어볼 건데 저는 여기다가 그림자도 같이 넣어보고 또 내부 그림자의 크기, 거리, 드롭 섀도우도 크기, 거리, 그다음에 컬러 조정을 해서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획 그리고 내부 그림자 그리고 일반 그림자 효과를 다 줘서 이 글자 클리핑 마스크 해놓은 이 글자가 배경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원래 이제 글자에는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요, 이제 이거 복잡하니까 효과를 접어보면은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거든요. 꺼내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해제 하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는데 다시 넣고 싶으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게 해서 이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배경이 너무 색이 컨트롤 U 너무 강해서 배경 색도 내가 채도를 없애고 뭐 밝기를 좀 어둡게 해주면 글자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때 컬러 영상 보면은 컬러 사용할 때는 너무 원색적인 것을 두 가지 사용하지 말고 내가 어떤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것을 무채색으로 해주면은 오히려 더 포인트가 더 눈에 띄는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컬러 영상 봤던 걸 좀 여러분 이미지 적용할 때 반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도 여러분들 여러분 영문 이름 컬러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5-4번. 자, 많이 했죠? 자, 요거 2개 했고, 요거 2개 좀 볼까요? 요거 아까 화병하고 똑같아요. 자, 이미지를 가져가고, 이동 툴로 가져갔어요. 필요 없죠? 잠깐 눈 가리고, 자, 배경에서 화이트만. 근데 이거는 사실 저걸로 해도 돼요, 그냥. 그 마법봉 같은 거. 자, 레이어 1에서 저는 배경만 딜리트 지웠어요. 컨트롤 D. 자, 얘 자연스럽게 매핑시키고 싶어요. 화이트한 부분이 많죠. 그럴 때는 블렌딩 레이어를 곱하기 기능을 해서 응용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매핑된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이미지도 저장을 여러분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바로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까지. 다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안 되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거고, 실습 3-4. 요거는 시간 걸리니까 이거는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1월 2일 날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1월 2일 날 나한테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냐면은, 이제 수업 끝나고 여러분 자유롭게 실습을 해주는데요. 먼저 끝난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끝내주면 되고요. 오늘은 다 할게요, 다. 요거 빼고, 요거,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이렇게 3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나는 좀 더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해줘도 되고요. 화병 해주고요, 화병. 아까 쿠션한 거보다는 화병이 좀 더 효과적이어서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하늘하고 합성해주는데 최대한 하늘 합성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해주고요. 저한테 보여줄 때는 PSD 파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는 중지하고.